제가 걔 마음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참고로 이거 실화입니다. 상대방 마음을 상대방보다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신다고요? 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한 사이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률 정보보다는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인간관계라던가 인간 유형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이나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연차가 많이 쌓였고 또 개인 로펌을 개업한 지도 한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의뢰인들과 사건 진행도 하고 또 상담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두 분 이상은 상담을 했으니까 그동안 스쳐 지나간 의뢰인분들만 해도 한 1000분 가까이는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거나 신뢰를 쌓기 어려운 유형들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3위부터 말씀드리면 잘못인지 몰랐어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성년자 유죄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오신 남성분이 있었는데요.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법 규정을 잘 모르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뢰인분이 오셨을 때 저한테 아니 상대방이 먼저 오픈톡방까지 만들어서 만나게 되었고 만나서도 서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는데 왜 이게 죄가 되나요? 라며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건 알겠는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특히 징역 5년 이상으로 이렇게까지 처벌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했죠 라며 계속 억울해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형법의 대원칙 중에는 법률의 부재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알지 못해서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받는지 몰랐다라고 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특별법에 벌칙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법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예전에 러우 전쟁이 터졌을 때 수출 통제 조치가 있었는데요. 그때 금지 품목을 수출한 혐의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역시 자기는 해당 품목이 수출 금지 품목인지 몰랐다 라면서 너무 억울해했습니다. 이분 같은 케이스는 진짜 억울한 면이 좀 있긴 했지만 관련 품목에 대한 공지도 있었고 또 수출 신고 시에 교육 영상까지 수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상황을 설명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 편 아니면 적 타입입니다. 이 유형은요, 제가 경험상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호감이 있고 매력적인 유형입니다. 상담실에 오는 순간부터 말도 잘하시고 자기 상황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되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스토킹 사건 상담을 했었는데요. 의뢰인분이 여성 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저한테 인터넷에서 봤고 여러 가지 자세히 자기가 알아봤고 해서 꼭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바로 제가 좀 과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서로 사귀는 사이에서 사과하려고 연락한 건데 너무 억울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몇 번이나 연락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한 달에 한 200번? 그런데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연락은 안 하려고 했는데 걔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걸 우연히 알게 돼서 너무 화가 나서 따지려고 학교로 딱 한 번 찾아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접근금지 잠정 조치도 위반했다나 뭐라나 너무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또 이메일로 몇 번 보낸 게 답니다 라면서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하는 것은 어쨌든 안 되고 특히 찾아간 것은 상대방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근데 그거 걔 진심 아니에요. 제가 걔 마음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참고로 이거 실화입니다. 상대방 마음을 상대방보다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신다고요? 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변호사님은 제 변호사 아니에요? 왜 제 편 안 들어주시냐라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분은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뭐 한없이 친절했다가 조금만 자기에게 거슬리게 행동을 하면 바로 돌변하는 분 같더라고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나를 100%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적, 그러니까 그 중간이 없는 사람인 거죠. 조금만 거슬리는 지점이 있으면 바로 태도를 돌변하는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변호사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유형은 뭐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라면서 책임 회피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은데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한 50대 중반 되시는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뭐 전형적인 동네 아저씨 느낌이었는데 처음부터 변호사님 전 진짜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고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일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저도 뭐 인출책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나 무죄를 많이 받아봤으니까 제가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봤죠. 그래서 어떤 아르바이트였나요? 라니까 그분께서 이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은행 심부름 좀 해주면 뭐 돈을 준다 라고 해서 그냥 ATM기에서 돈을 찾아서 전달하면 되는 일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얼마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4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TM기에서 돈을 찾아서 단순히 전달하는 일이 하루 일당이 40만 원이라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은행까지 갔다가 이동도 해야 하고 하니까 피곤도 하고 요즘 시급도 세잖아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전달할 때 거금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했던 질문들이 보통 경찰에 가면 주로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회사 자금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냥 믿으셨나요? 라고 하니까 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통장이나 신분증을 맡기신 적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부탁해서 줬어요. 뭐 회사 업무용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혹시 면접은 보셨나요? 그리고 전달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니까 면접도 안 받고 전달 횟수는 한 20번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동할 때 교통비는 뭐 주범의 지시에 따라서 그 전달하는 현금 봉투에서 직접 빼서 가져갔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분이 진짜 모르고 가담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끝까지 근데 저도 속은 거잖아요. 저도 지금 그놈들 때문에 괜히 지금 감옥 갈 수도 있게 생겼는데 저도 피해자잖아요 라는 겁니다. 이분은 제가 뭐 선임을 해서 진행한 사건은 아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재판 단계까지 그 스탠스로 갔다면 아마 최소 징역 3년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은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려드려도 아예 말이 안 통하는 분들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법률 영상이 아닌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느낀 소외에 대해서 소소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결국 메타인지가 어렵고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모두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 또 신뢰관계를 쌓기 어려운 유형이겠죠. 그런데 사실 저도 막상 제 일이 된다고 하면 또 100% 완벽하게 자기 객관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